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중국 증시가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중국 내수 소비주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 흐름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제조업 쪽 빅사이클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철강 화학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철강 화학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보자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말씀을 해주신 철강과 화학주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뉴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 이제 시진핑 총석의 좀 언급이 있었죠. 네.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을 하자마자 그때를 기점으로 증시가 급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핵심은 내년에 성장과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게 결국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7.7% 내년에 8.2%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에 섞인 얘기가 나와서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급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나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는 좋은데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 그런 지표에 화답하듯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개최될 이제 내년에 중요한 경제공작회의 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천명할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기대감까지 또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몰릴 것이냐라고 봤을 경우에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도시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철강이나 화학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의 도시화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모멘텀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워낙 또 많이 빠져서 더 이상 그렇죠. 좀 빠질 데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역시 기관들의 저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산업재나 소재 업종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대감 상당히 충만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로 매기를 확산되고 있지는 않고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주로서는 역시 철강주에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혹은 또 현대하이스코 같은 네. 대형주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역시 이제 LG화학이라는 대장주가 있고 그 외에 호남석이나 금호석이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이런 정책 발표 이후에 상당 부분 전반적인 반발 매수 힘으로 봐서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과 또 중소형주의 또 길목 찍기도 또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병행해서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역시 중국발 모멘텀 꼭 동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제 산업재 업종도 좀 많이 있고 종목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형주에 특히나 더욱더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몇 가지 종목들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단기간에 좀 올라와서요. 오늘도 좀 조정을 주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예. 좀 오늘은 약간 조정을 좀 주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수급이나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모멘텀 있는 종목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기관이 9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이미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고요. 현재 이제 주가 수준 이제 PBR 대비 한 0.6배니까 일단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시아 철강가가 이제 연말 연초에 바닥 후에 이제 회복할 전망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일단은 불성수기의 기대 때문에 저가 매수가 지금 가능하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3분기에 이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일단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년도 1분기에 고로 원료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모멘텀이 있지만 이제 현대제철이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기에 당진 3고로가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역시 글로벌 철강사로 이제 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강 생산 능력이 22,400만 톤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조선 시장으로도의 어떤 제품 포트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상태고 내년에 네. 또 그런 부분에 또 양이 증가한다는 측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올해에 있어서 조선의 포트 쪽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LPG 운반선이라든지 대형 후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또 셰일가스에 따른 LNG라든지 천연가스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 또 생산하는데 상당 부분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중국 경기 모멘텀, 또 내년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결국에 또 내수에 대한 또 우리나라 내수 예.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들은 역시 현대차를 가장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년 초에 특히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게 될까요? 역시 턴어라운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제목을 보면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맑다. 그래서 좀 비중을 좀 확대하자.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을 이야기하는 뉴스인데요. 반도체 하면 디램 가격이라든지 또 낸드 플래시 가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사실 그동안에 뭐 낸드 값은 조금씩 많이 올라왔고, 근데 디램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PC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디램 같은 경우는 좀 모바일 디램, 뭐 스마트폰 관련된 디램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PC에 들어간 디램과 뭐 낸드,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까지 이 장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같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디램 가격이 워낙 안 좋았죠. 근데 이 디램 가격의 바닥의 인식 속에서 이제 모듈 업체들의 이제 구매량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때 급증을 하다가 결국에 11월 달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다시 12월 달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가 수요가 탄탄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PC도 상당히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좋았던 부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렇죠. 있어서 역시 연말 특수 때문에 PC 디램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내년 1분기에는 PC 디램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기에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시점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2월 달부터는 디램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네. 그러한 또 레포트가 또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상당 그런 부분은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램가의 안정화 자체가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에 밝아짐을 좀 의미하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이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이제 어떤 회사가 수혜를 받느냐 굉장히 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워낙 지금 잘 나가는 상황에서 예.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수혜는 역시 SK 하이닉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부품주들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52절 신저가를 내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 수급도 좀 꿈틀꿈틀 내고 있는데,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진테크나 테크윈, PSK 같은 종목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급등락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또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부품업체들 상당히 바닥을 잡고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지금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워낙 뭐 잘 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정도는 상당 부분 지금 이 시기에는 꼭 봐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럼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네. 오늘 뭐 SK 하이닉스 여러 군데서 많이 예, 말씀을 많이 맞아요. 해주셔서 간단히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는 4분기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요. 이 회사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디램 쪽으로 많이 전환되는 측면.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부가 많이 커지면서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모바일 D램이 한 매출 기준 한 30% 정도였는데 이게 4분기에서 한 40%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전체 사업에서 한 반 이상이 아마 모바일 D램 쪽 갈 것으로 좀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턴어라운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4분기 매출은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실적인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50%를 넘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목이 되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또 매출이 또 많습니다. 예. 근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 우리가 굉장히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온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체들로의 납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납품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소비 수준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라인도 있지만 중국 중저가 라인은 상당 부분 앞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한번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MCP라고 해서 낸드랑 모바일 D램을 합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업체는 이제 화웨이와 GT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는 삼성전자나 애플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 이제 뭐 재정 절벽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약간 눌림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일단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는 그런 측면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D램가까지 가격을 잡고 반등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꼭 지금쯤 체크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이 높은 종목들은 꼭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음번에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제가 몇몇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그렇다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뉴스를 통해서 유망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